와우! 달슨의 라이브! 리버풀이 일단 위기를 좀 넘겼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간만에 살라마네가 함께 이제 터지면서 라이프치히를 2대0으로 제압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라마네는 지난 16강 1차전 때도 함께 골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16강 1, 2차전 합계가 리버풀이 4대0 라이프치히를 이제 잡은 건데 8강에 리버풀이 올라갔습니다. 골이 4분 사이에 좀 몰아터졌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잘 싸우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막혀가지고 골이 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70분에 최근에 조타가 확실히 부상 복귀해가지고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르미누가 또 부상이기도 했었는데 조타가 내준 볼을 살라가 왼발 탁 접고 각 만들어서 약간 골키퍼의 그 역동작에 빠뜨리게 하는 타이밍 잡아가지고 때렸는데 그게 선제골이 좀 됐고 4분 뒤 74분에는 교체 투입된 오리기가 탁 측면 돌파해가지고 크로스 올렸는데 가운데 들어가던 마네가 때려가지고 2대0 딱 만들었습니다. 마네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제 너그아웃 스테이지 16강 이후 그 토너먼트를 너그아웃 스테이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만 자기가 데뷔한 챔스의 2017-18 시즌 이후에 지금 12번째 골입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 놓고 봤을 때 너그아웃 스테이지에서 더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는 호날두밖에 없다고 그래요. 13골인데 호날두는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마네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그래도 리버풀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걸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허리와 수비 쪽이었는데 이날 그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최전방에 마네, 조타, 살라를 세워놨고요. 허리 쪽에 베이날둠, 파비뉴, 알칸타라. 수비는 로버트슨, 카박, 필립스, 아놀드, 알리송 이렇게 섰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그 파비뉴 선수의 그 존재감이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파비뉴 선수가 그동안 뭐 미드필더도 보고 수비도 보는 선수긴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미드필더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센터백들이 뭐 줄줄이 좀 부상이다 보니까 올 시즌 좀 미드필더보다는 내려가서 거의 다 센터백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비뉴가 이날 경기는 자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약간 좀 내려와 있는 미드필더였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카박과 나달리 필립스가 이렇게 좀 섰는데 파비뉴가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태클이라든지 또 돌아오는 길목의 어떤 차단이라든지 이걸 너무 잘해주니까 뒤가 사실 카박이나 필립스도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라인인데 앞쪽에서 워낙 잘 잘라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뒤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센터백까지 수비에 있어서의 어떤 트라이앵클 블록 요쪽이 삼각형 블록이 상당히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라이프치히에게 이날 허용한 유효 슈팅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무실점으로 방어를 했는데 좀 딱 보면서 요게 어쩌면은 앞으로도 리버풀에게 좀 큰 힘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리버풀이 상당히 고생했던 것이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빠지면서 미드필더를 내리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 뭔가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핸더슨을 내렸는데 핸더슨마저도 좀 부상이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1차적으로 좀 자꾸 흔들렸단 말이에요.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수비도 결국 어려웠던 건데 파비뉴를 이렇게 올려설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프리미어리그도 또 이어질 챔피언스리그도 괜찮겠죠. 이날 경기에 MOM도 파비뉴가 공식적으로 좀 됐습니다.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는 게 좀 그리웠다고. 계속 센터백으로 뛰어가지고.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조추첨은 다음 주에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9일 조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8강은 언제부터 돌입했느냐 4월 첫째 주 4월 현지 시간으로 6일 7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핸더슨이 복귀 예정이 언제냐면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피르미뉴는 좀 있으면 들어올 거고요. 반다이크도 이제 회복 단계에 좀 들어와서 이제 계속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핸더슨까지도 4월 한 첫째 주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허리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겠죠. 그럼 파비뉴도 핸더슨도 좀 더 앞선에서 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리버풀이 분명히 다른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파비뉴 플레이를 보면서 리버풀이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거 좀 느꼈고요. 자 이제 그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 얘기 좀 해보자면 황희찬 선수는 좀 골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제 후반전 중반 60분에 교체돼 투입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뛴 거죠. 시작해서 들어가자마자 63분에 정면 쪽에서 그 딱 공간이 열리니까 왼발로 슈팅을 빵 때렸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좀 약간 조급한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여유 있게 때려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 몸이 막 힘이 잔뜩 들어가서 세컨 때린다고 볼이 가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임팩트나 이게 중요한데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굳어져 있다. 좀 더 가볍게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리고 되게 아쉬웠던 장면이 65분이죠. 왼쪽 돌파해가지고 정말 이 왼발 크로스를 너무나 잘 연결했어요. 샬럿을 보고 연결해가지고 샬럿가 프리헤더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 연결했는데 이게 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좀 아쉬워요. 그 장면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황희찬 선수가 볼을 잡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이날 경기도 30분 뛴 거 치고 11번 볼 터치는 너무 좀 적죠. 더 많은 볼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움직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에 더 많이 좀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출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공을 잡았을 때는 그런 황희찬 선수가 임팩트는 있습니다. 여전히 뭐 슈팅이라든지 크로스 그다음에 킥패스도 이날 기록을 좀 했었고요. 긍정적인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이렇게 못 뛸 거면 다른 팀으로 가겠습니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이런 설도 있었는데 감독과 나겔스만 감독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구상 안에 있으니 남자.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남아서 지금 뛰고 있는데 최근엔 확실히 꾸준해요. 출전이. 최근에 라이프치히의 6경기 중에 5경기를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다는 거. 한 경기 빼놓고. 그 5경기에는 분데스리가 진출 후에 첫 선발도 있었고요. 또 포칼 경기는 들어가서 또 골도 넣었었고. 그러니까 오늘도 30분 뛰었고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쨌든 감독이 선택하는 옵션이 황희찬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구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앞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몸에 좀 더 힘을 더 빼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감독이 자기 전술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오늘 30분 정도 뛰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좀 뛰어주면서 이제 후반기 좀 남은 건데 더 많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볍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 탁 넣어주면 스트라이크는 그게 최고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